안녕하세요. 곰프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드릴 주제는 안녕하세요. 스마트 이직계의 건프로입니다. 추운 날씨 속에도 여전히 달리고 있는 오늘,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쌈박하게 부자 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내가 2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그러면 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200만 원 가지고 1억의 종잣돈을 모으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실생활에서 저희가 어떻게 지출을 줄였는지, 카드는 어떻게 관리하고, 통장은 어떻게 관리하며, 현금은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을 만큼 실용적인 방법들을 설명드릴 것인데요. 저희가 보통 대다수 직장인의 95%가 중소기업 다니는데 200만 원을 못 버시는 분들이 굉장히 95% 이상이 되거든요. 대다수 대중은 2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프로는 일단 첫 번째 순위는 저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축.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습관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처음에 저축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저축을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벌어들인 돈의 액수를 연연하지 말고 일단 얼마를 모으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나서 그 목표를 도달할까지는 집중해서 저축하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그게 습관이 돼요. 우선 1억을 모아야 되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를 모아야 되든 단돈 1,000만 원. 그 1,000만 원이 이제 나중에 2,000만 원, 2,000만 원이 5,000만 원, 5,000만 원이 1억으로 종잣돈이 들어가는데 돈을 벌고자 모으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좀 더 효율적인 노동, 부동산, 주식, 투자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 즉 여러분들이 업을 통해서 들어오는 규칙적인 돈이에요. 규칙적인 돈은 양은 적은 것처럼 보여도 저희가 한 번에 들어오는 큰 돈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거든요. 복권이나 단발성 이벤트처럼 크게 한 번에 들어오는 돈이나 사업으로 인해서 크게 한 번에 들어오는 돈보다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더 부가가치가 더 있고 돈의 복리의 힘을 가지고 있다.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돈을 모아 자산 관리를 하면은 부자가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이렇게 작은 돈을 모아서 언제 부자가 되지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1,000만 원을 모으면요, 5,000만 원이 되고, 금방 5,000만 원이 모으면은 1억이 되고, 1억을 벌어온 사람들은 10억을 벌어온 사람은 100억을 가는 길에 걸리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속도를 볼 수 있을 필요가 있어요. 돈은 복리로 벌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업을 통해서 번 돈을 꼭 1억을 먼저 만드시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이 돈이 여러분의 시드머니, 즉 존잣돈이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으로 버는 속도보다 훨씬 빨라지는 날이 분명히 오거든요. 나중에는 돈을 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기 위해서 잠자는 시간에 들어오는 기하급수로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도 만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드머니 현찰 1억을 모아야 됩니다. 이 원금은 절대 잃지 말자. 부자들이 벌이는 수익 가운데 노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은 단 20% 가량일 뿐이고 80%는 돈을 버는 것을 혹은 알고 계신가요? 그게 사업 시스템이 됐든 투자 시스템이 됐든 유튜버 같은 시스템이 됐든 쇼핑몰 같은 시스템이 됐든 돈을 버는 구조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가장 일반적인 거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 또는 부동산 투자 방법이 있는데 이런 투자를 할 때는 명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절대 원금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번 1,000만 원을 주식이나 부동산을 투자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000만 원을 이용해 매출과 상응하는 금액이에요. 한 5% 이익률을 볼 수가 있다고 보는 건데 만약 월급쟁이가 200만 원으로 월급을 1,000만 원 벌려면은 5달이 소모되는 것이 아니에요. 5달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저축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이걸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리스크가 있어도 한번 해볼 거야 라는 생각은 정말 위험한 말상이에요. 보통 워렌 버핏도 그렇죠. 1년에 연수익 10%로 넘어가는 모든 금융상품이나 투자상품은 다 사기성 상품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누구는 돈을 잃고 싶어서 이렇나요? 분명 괜찮은 물건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알 만큼 공부해 볼 만큼 공부하는데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건프로가 제안하도록 작은 금액으로 작은 실패를 여러 번 반복해 보세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자신의 선택한 투자 분야에서만큼은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세 번째 메시지는 내 발로 내가 직접 공부한다. 여러분이 투자하고 싶은 분야가 주식이 됐던 부동산이 됐던 그 분야의 책을 적어도 100권 이상 읽어보시라고 추천해드려요. 요즘은 유튜브에도 양질의 정보들이 많으니까 잘 찾아서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남의 말을 듣고 뉴스 기사를 보고 투자하겠다는 거는 실패할 확률이 아주 커요. 아주 크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반드시 직접 공부하고 자신의 눈으로 투자하세요. 좀
부동산 관련 책 100권 이상 읽어보기. 주식은 아직 적은 돈으로 직접 경험해본 다음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저는 주식을 할 때는 결혼할 사람을 면밀하게 살펴보듯 그 회사와 평생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했을 때 투자하라고 당부해드리고 싶어요. 결혼할 상대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으면은 부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빚쟁이였다. 알고 보니까 깡통 부자였다. 가대평가가 되었던 사람이 있었구나. 늦게 알아차리는 실수가 없도록 당부하고 싶어요. 마찬가지로 주식을 사려는 그 회사의 평가가 잘 되어 있는지 살피고 진짜 부자라고 해서 배당감을 잘 주는 것인지 깊게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건프로가 제안하는 돈관리법,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는 돈관리법을 소개할게요. 저는 효율적인 돈관리법이 통장을 제대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소 6개 통장을 가지고 있도록 하세요. 첫 번째 통장은 세금이나 공과금이 나가는 통장이에요. 두 번째 통장은 생활비 통장이에요. 이 통장에 사용한 금액은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매달 이 통장에 넣어두는 금액이 다 떨어져도 절대 생활비를 더 추가로 지급하지 않겠다. 그 금액을 추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비는 무조건 이 통장과 연계된 직불카드로만 사용하세요. 그리고 나서 보통 신용카드는 웬만해서는 사용하지 말아요. 신용카드는 금융사가 돈을 벌기 위해 만든 것이고 카드가 주는 혜택처럼 보이는 인술로 우리의 소비를 증지시키는 상품이에요. 제가 20대 때 신용불량자가 되고 나서 그 카드로 인해서 신용불량자가 됐던 경험이 있어서 그 신용카드에 대한 안 좋은 리스크적인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이 많은 부자는 현금 거래를 주로 하지 할부나 대출은 거의 이용하지 않아요. 건프로도 직불카드만 이용해요. 저희가 세계적인 억만장者다 직불카드만 쓰시거든요. 일시불로 구매를 한다. 세 번째 통장은 나 자신에 쓰여지는 일종의 투자 통장이에요. 자기개발 비용에는 돈을 아끼지 마셔야 돼요. 이 통장에는 책값, 강연비, 자기개발 비용, 나를 위한 투자 비용, 컴퓨터, 기타 필요한 장비를 구매할 때는 내가 사용할 돈을 분명히 목적을 두시고 그 통장을 극대화시키세요. 네 번째 통장은 10%, 10에서 30% 정도 넣어두는 통장이에요.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 투자에서 적금 통장인 거예요. 저희 경우는 자산의 30%는 부동산, 30%는 주식이나 채권,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보유를 해요. 제가 아는 유럽의 아니면은 일본의 아니면 미국의 진짜 부자들은 이 통장에 돈이 50%에서 60% 현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처가 있으면은 당장 꺼내서 투자할 수 있도록 현금 확보를 그만큼 여유 있게 해놓는 거예요. 다섯 번째 통장에는 위급한 경우를 대비해 돈을 넣어둡니다. 정말 위급하게 돈을 빨리 써야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거나 아프거나 경조사비 그런 크게 나가는 경우를 대비하는 거예요. 주식 또는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화 시킨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 통장에 별도의 돈을 모아 두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단기 목적의 통장이에요. 이것은 일시적인 현금을 보관하는 통장이기도 하는데요. 돈이 오가는 통로 역할을 하는 통장이에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분산 투자를 목적으로 여러 은행에 넣어두기도 하거든요. 통장을 구분해서 정확한 쓰임에 나누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까지 건프로가 여러 가지 실용법에 제안을 드렸는데 어떠신가요? 해볼 만한가요? 그런 첫 번째 목적은 2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그리고 도척하는 습관, 그리고 나서 잠자는 시간에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 이상 마련한다. 그러기 위해서 추가적인 시드머니 자금을 마련한다. 그리고 나서 통장 6개를 쓴다. 6개 있어가지고 돈을 분산을 한다. 계좌 6개를 쓰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목적에 분명하게 돈의 쓰임을 분명하게 한다. 그리고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사업 자금으로 한 번에 들어오는 돈보다 큰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스마트스토어나 유튜버 같은 경우도 꼭 저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처음에는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은 그 돈이 일정하게 들어온다는 패턴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영상을 거의 매일 찍는 것도 찍으면 찍을수록 수익화가 더 크더라고요. 잠자고 일어나면은 기대가 돼요. 요번에는 얼마의 수익화가 됐을까? 요번에 얼마의 수익화가 됐을까? 여러분들 다 그렇게 응원드리고요. 저희가 구독과 좋아요 요청드리고 잠자는 시간에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무료 시스템, 무료 세미나 시스템 항상 오픈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영상으로 송출해드리고 저희가 도움되는 솔루션들이나 교육 많이 제공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세미나 신청 언제든 환영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